자, 9월 14일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 빔 프로젝트가 교체가 됐죠. 밝아서 좋긴 한데 얘가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쓰고 조만간 또 새로 교체해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뭐 글자 크게 하면은 뭐 수업하는데 뭐 크게 방해되거나 그런 지경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자, 어제 그 기본 페이지 작업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 이제 어떤 기본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여기까지의 코드는 제가 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코드를 이제 이미지로 하나 떠서 저장을 해 놓으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제 스텝 1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set.css라는 파일도 준비했었죠. 이거는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퍼온 거죠. 네, 이것도 그냥 이대로 하나 저장을 해 놓을게요. 조금 주석으로 적어 놓으면은 자, 에릭마이어 리셋 CSS라고 검색하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드를 그냥 퍼온 거였죠. 이거는 밑에다가 이제 주석으로 코드 출처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저장을 할게요. sh 폴더 안에 css 폴더 안에 reset.css.png 자, 일단 오늘 작업의 목표는 일단 처음에 요만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 영역 그리고 하단 영역을 먼저 준비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운데 내용 영역은 이렇게 자리만 잡아 놓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요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트의 전체 컨테이너 하나 준비를 할 거고요. 사이트의 전체 영역 컨테이너를 먼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각각 헤더를 위한 상단 박스, 그리고 내용 영역을 위한 중앙 박스, 그리고 하단 영역을 위한 푸터 박스를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네, div 태그인데 샵 컨테이너로 잡을 거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내용 영역에 들어가 있는 영역 부분은 상단이니까 헤더 태그로 잡을게요. 헤더 태그인데 클래스로 점 헤더. 여기도 그 div 태그도요. 요 id가 아니라 점으로 갈게요. 여기도 클래스로 갈게요. 클래스로.
div.container.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운데 내용 영역은 main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영역은 div 태그인데 클래스 main.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 영역은 div 태그인데 클래스 footer라고 정할게요. 웹페이지 작업을 할 때 CSS 레벨에서는 왜 CSS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ID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뭐 예제들은 이것저것 골고루 사용했는데 실제로 웹페이지 작업할 땐 그냥 무조건 클래스만 쓰세요. ID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CSS 선택자가 이름만 CSS지 CSS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제어할 대상을 가리킬 때 이 CSS 선택자 표현을 가져다 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ID는 남겨두세요. 안 그러면은 CSS랑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충돌나서 코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다시 짜여지고 수정되고 막 그런 일이 되게 빈번하니까 아예 클래스는 CSS용, ID는 자바스크립트용 이렇게 용도를 확 구별하세요.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이리저리 혼용하면 나중에 작업할 때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드러내게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레이아웃을 먼저 3단으로 나눠 볼 겁니다. 자, 일단은 화면의 구성을 이제 밑그림을 그려서 체킹을 했다면 자, 어제 저장했던 파일은 common.step1.html 이렇게 이 상태로 하나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면서 단계별로 파일을 이렇게 한 번씩 저장하면서 갈게요. 그래야 작업 단계가 좀 기록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파일을 그냥 계속 몰아서 하셔도 돼요. 자, 어제 단계는 이제 common.step1.html이라고 일단 한번 중간 저장을 해서 닫았고 다시 원본을 이제 열게요. 자, 먼저 div 클래스 컨테이너 이 안에 div가 헤더 클래스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도 헤더. 일단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라도 글자는 좀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메인 내용 영역 이 부분은 div 클래스 메인 내용 영역 그리고 하단 영역 상단 영역, 메인 영역, 하단 영역 그렇게만 하죠. 푸터 클래스 푸터 하단 영역. 자, 이렇게 잡을 건데
이 상태에서 웹브라우저를 열어보면은 영역이 나눠졌다라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자, CSS 파일 하나 추가할게요. 공통 CSS입니다. 지금 이렇게 common.html이라고 따로 파일을 분리해서 만드는 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이트의 헤더와 푸터가 모든 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헤더와 푸터가 있는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할 때마다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내용 영역만 교체를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만 따로 구현한 공통 CSS 하나 만들고요. 내용 영역을 바꿔치기 할 때는 그때그때 그 파일에 맞는 CSS를 따로 추가하면은 뭔가 상단하고 하단을 수정할 때 관리가 좀 편해요. 자, CSS 폴더에 common.css라고 파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자, 이 파일은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될 공통적인 내용을 정의하는 그 스타일입니다. 자, 일단은 공통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 모든 페이지 공통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자, 모든 태그에 폰트 패밀리는 구글 웹 폰트 가져왔으니까 노토산스 KR 이걸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고 시작하면은 계산하기 좀 편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A 태그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밑줄 없애고요. 컬러는 검은색으로 지정하고 시작할게요. 자, 뭐 따라오시는 데까지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요 정도면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야겠다 싶으면은 또 그 작업하던 거 스텝 2라고 해서 이제 이미 떠서 배포할 거예요. 그래서 실습 시간처럼 따로 드릴 테니까 놓친 부분은 그때 또 보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이트의 상단 영역과 내용 영역, 하단 영역을 잡는 거죠. 자, 공통 상단 영역, 그 다음에 내용 영역, 하단 영역을 위한 코드 블록을 만들게요. 이렇게 미리 나눠놓고 작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코드가 많아지면 되게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일단 점 헤더에다가 영역을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 배경 색깔을 먼저 약간 반투명하게 먼저 까세요, 다. 이렇게 헤더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고 나면은 자, 공통 CSS 참조해야죠. HTML에서 링크, REL, 스타일 시트, href는 sh 폴더 안에 css 안에 common.css. 자, 그럼 일단 상단 영역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깔이 들어가고요. 내용 영역도 일단 배경 색깔 하나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에 샵 0002. 자, 내용 영역도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요. 얘는 조금 더 좀 많이 투명해도 되겠다. 하단 영역 백그라운드 컬러로 샵 06F 파란색에 또 투명도 적당히 설정해서 이렇게 하단 영역도 영역을 좀 눈으로 보게끔 해놓고요. 한번 좀 볼게요. 이 바깥의 박스는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 놓은 거죠. 헤더는. 그러면은 헤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얘네들이 가로로 배치되면서 세로 축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워요. 그래서 아이콘 박스도 지금 헤더를 가득 채웠고 오른쪽도 그러고 얘도 태그 자체는 부모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이 H1 태그 안에서의 일이지 헤더 안에서는 이미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글자를 세로 중앙에 몰아놓는 거는 H1 그 이 로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또 줘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로축으로 세팅하는 거죠. 그럼 저스티파이 컨텐츠예요? 얼라인 아이템스예요? 얼라인 아이템스죠. 이번에 배치하려는 거는 센터죠. 그럼 가운데 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헤더 영역을 잡아줬는데 이제 마무리. 자, 실제 완성된 사이트를 보면 스크롤했을 때 헤더가 이렇게 그 위에 고정되어 있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얘는 처음부터 위에 붙어 있으니까 포지션 스티키까지 줄 필요도 없죠. 얘는 그냥 포지션 픽시드 주면 충분해요. 스티키는 올라가다가 멈추는 건데 얘는 처음부터 위에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헤더 영역 전체한테 포지션 픽시드를 부여할게요. 자, 포지션 픽스도 주고 레프트 탑 줍니다. 그리고 얘는 다른 애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Z 인덱스는 미리 되게 크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갑자기 얘가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갑자기 얘가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왜냐면 포지션 앱솔루트나 픽시드는 기본 넓이가 부모를 가득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위드스 100%를 꼭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배경 색깔을 반투명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영역하고 하단 영역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다 보이죠? 자, 이거 보정하려면은 내용 영역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상단 영역의 박스 높이만큼
패딩 탑으로 밀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 영역의 상단에 이 타이틀 바 높이만큼 여백을 좀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럼 요 헤더 영역 높이를 볼까요? 57이라고 떴어요. 제목 측정해 보니까. 자, 그러니까 내용 영역에는 패딩 탑 57픽셀. 상단바에 가려지는 만큼 여백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돌아오죠. 자, 여기까지가 스텝 3. 자, 스텝 1, 2, 3라고 만들어진 폴더들 각각 압축해서 이제 배포하겠습니다. 자, 스텝 1은 어저께 한 거고요. 스텝 2하고 스텝 3가 오늘 1교시 때 진행한 파일이에요. 자, 뭐 리얼타임으로 좀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을 텐데 아마 그 중간중간에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그 실습하실 그 따라치실 시간을 따로 할애를 안 해서요. 일단은 단톡방에 올려드린 파일 확인하시고 파일 확인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평상시 하던 대로 실습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7시 50분이니까 무조건 10분 쉬세요. 좀 쉬었다가 실습 진행하고요. 다음 내용 진행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서 결정할게요. 딱히 시간 몇 시까지입니다라고 정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안 그럼 다들 마음 급해서 여기 에러 터지고 저기 에러 터지고 난리도 아니게 되니까 매번 명심하세요. 지금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고작해야 첫 번째 페이지잖아요. 이게 우리 만든 거. 여태까지는 그냥 다 예제였고 제대로 된 웹페이지는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아마 생전 처음 만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따가 제가 한 8시 한 반쯤에 그 강의실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 영역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배경 색깔은 하단 영역까지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 한꺼번에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영역을 보면은 지금 3단으로 나눠져 있죠. 영역이. 그래서 하나, 둘, 셋. 일단은 전체적으로 또 여기도 컨텐트 컨테이너라고 넓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세로축으로 이렇게 3단으로 넓이가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당연히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나눠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HTML에서 스텝 3까지 해서 다 해놨고, 자, 하단 영역에 이제 3단으로 영역을 나눠야 되니까 div 태그 3개를 넣을게요. 자, 여기에다가 div 클래스 footer 아이템 이라고 해서 똑같이 영역을 나눠주면 되니까 3개를 넣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foot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구가 footer라고 되어 있고 약간의 문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트라고 해서 컨텐츠가 있고 popular 태그라고 해서 태그들 목록이 있죠. 일단은 3단으로 영역만 나눠 놓을 거니까 footer, 블로그 포스트, popular 태그라고 해서 제목만 넣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얘는 h3 태그로 갈게요. footer. 그 다음에 h3 태그로 블로그 포스트. h3 태그로 popular 태그. 자, 그 밑에 있는 요 문구는 뭐 아무 내용이나 적당히 넣으셔도 되고요. 일단 일종의 문장이니까 본문을 의미하는 p 태그로 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영역을 보면은 일단은 요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런 UI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목록이죠. 그리고 목록 안에 하나의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목록 정의 태그에 li 태그로 영역 잡아놓으면 되고, li 태그가 들어가면 그 안에 다짜고짜 뭐 넣으라 그랬죠? a 넣으라 그랬죠. 자, 그럼 이 A 안에서 지금 영역이 그림이 들어갈 영역과 문장이 들어갈 영역으로 일단 나눠져 있어요. 나눌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먼저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그림 들어갈 영역을 먼저 넣어놓고 갑자기 제목 영역, 내용 영역 이렇게 그 가로 세로가 이렇게 혼합되면 안 됩니다. 그림이 들어갈 거 먼저 잡아놨으면 그 옆에 영역을 잡아놓고 이제 이 안에서 제목과 내용을 따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목록 정의에 A 넣고 그림 영역이랑 문장, 그림 하나 넣고 문장 영역 div 태그 하나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ul 태그를 넣을 거고요. 클래스는 블로그 뭐 포스트 li 태그 넣고 li 태그에 다짜고짜 a 넣으라고 그랬죠. 클릭했을 때 넘어갈 페이지는 없으니까 링크는 일단 샵으로 걸게요.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을 넣어야겠죠. 뭐 div 태그로 그림을 감싸도 되고요. 그냥 그림 다짜고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림을 다짜고짜 넣을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속성 같은 걸로 박스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이 워크숍이라는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는 곤돌이라고 하는 이미지였어요. sh 안에 img 안에 워크샵.
그 옆에 이제 문장이 들어갈 박스 하나 잡아주고 클래스 텍스트 박스 이 안에서 글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H4 클래스 타이틀 블로그 포스트 타이틀 자, P 태그로 간단하게 문구 여기는 클래스 블로그 포스트 컨텐트 자, 요 li 단위가 이제 글 하나니까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 놓으면 됩니다. 그림만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태그 목록은요. 태그 목록은 목록정의 태그로 넣을게요. 이것도 일종의 리스트니까 전체 쭉 드래그해서 이 태그들 태그 들어가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넣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태그만 유독 강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좀 클래스를 따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UL 태그에 클래스 태그 li에 트래블 단어는 그냥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세요. 첫 번째 거만 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블랙이라고 하는 걸 넣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목록정의 태그로 쭉 넣고 싶은 단어를 넣겠습니다. 자, 일단 HTML은 이 정도 푸터까지만 준비했어요. 자, 그럼 이제 푸터에 대한 CSS를 잡아줘야죠. HTML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이렇게 푸터 영역이 지금 잡혀 있죠.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둘, 밑에까지 세 개입니다. 자, HTML 태그상에서 각각의 푸터들을 이 푸터 아이템이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 놨죠. 각각의 항목들을 푸터 아이템이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 푸터 아이템은 푸터 안에 있는 컨텐트 컨테이너 안에서 가로로 배치되고 있죠. 그러니까 점 푸터 안에 있는 컨텐트 컨테이너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걸고 나면은 이제 푸터 아이템들이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는데 지금 각자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 넓이가 지들 멋대로 잡힙니다. 이게 전부 똑같은 비율로 영역을 나눠야 돼요. 즉 1대1대1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푸터 안에 컨텐트 컨테이너 안에 푸터 아이템한테, 자, 지금 푸터 아이템은 3개가 있죠. 각 영역이 공간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설정을 해요. 풀X 1. 자, 이 풀X 1의 기능이요. 풀X 1의 기능이 만약에 부모 안에서 2개밖에 없을 때 한쪽이 위드스를 가지면은 남은 공간을 다 차지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안에서 모든 애들이 풀X 1이면은 그냥 사이좋게 땅을 다 나눠 가지라는 의미도 있고요. 용도가 2가지예요. 풀X 1로 주는 경우는. 자, 그럼 이제 각각 영역 찾아보면 여기 푸터 아이템, 자, 푸터 아이템, 푸터 아이템, 그리고 푸터 아이템. 자, 다 비슷한 영역으로 잡혀 있죠. 자, 근데 지금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이 푸터 아이템 안에서 각각 안쪽으로 패딩을 15픽셀 정도 부여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내 눈에 봤을 때 가장 이뻐 보이는 걸로 조금씩 늘려주면 돼요. 자, 그럼 여백이 조금씩 생겼어요. 푸터 아이템, 여기 초록색으로 잡혀 있는 게 패딩입니다. 그 다음에 푸터 아이템, 그 다음에 푸터 아이템. 여백이 조금 잡혔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사이가 좀 벌어진 느낌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있죠? 제목. 전부 이 안에 H3 태그로 똑같이 넣었잖아요. CSS를 작업을 할 때는 코드 하나가 여러 곳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자, 푸터 아이템 안에 있는 H3 태그. 자, 폰트 사이즈 24에 글자 굵기 700 정도 줬고요. 자, 제목하고 밑에 텍스트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텍스트를 밑으로 좀 밀어낼게요. 그리고 위에도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하 마진을 22픽셀로 부여하겠습니다. 얘 기준 위아래 주황색 공간만큼 여백이 생긴 거죠. 자, 아까 텍스트 적을 때 전부 일부러 영어를 대문자로 적었잖아요. 근데 대문자로 안 적고 그냥 소문자로 적은 다음에 CSS로 대문자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영어 대문자 변환. 텍스트 트랜스폼의 어퍼케이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제로 대문자로 바꿔요. 어퍼케이스의 반대는 로어케이스예요. 그러면 강제로 소문자로 다 바꿔요. 이렇게. 자, 이제 푸터 아이템 안에 있는 요 첫 번째 P 태그.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요 P 태그. 자, 푸터 아이템의 안에 있는 P 태그. 어차피 다른 데는 P 태그가 없으니까. 아니면 여기에 nthchild 1이라고 부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첫 번째 푸터 아이템 안에 있는 P 태그. 자, 요거는 단순히 글자 꾸며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폰트 사이즈 15, 한 줄 높이 150, 글자 굵기는 300이면 오히려 더 얇아집니다. 기본 글자보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영역은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그림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자, 일단은 블로그 포스트라고 하는 링크 안에 A 태그가 들어있는데 A 태그 영역을 온전하게 다 클릭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목록 정의 안에 있는 A 태그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부터 받고 시작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 푸터 아이템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자,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서 모두 다 클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링크 하나하고 그 다음 링크 여기 보시면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요만큼이 링크 하나고 그 밑에 바로 링크죠. 링크하고 링크 사이를 좀 띄워놨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이사이에 마진을 줬어요. 위아래로. 마진 상하 20픽셀 0. 자,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로 마진 20. 그 밑에 있는 애는 똑같이 위아래로 마진 20인데 마진이 겹치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좌우에 0, 그 다음에 10픽셀, 좌우에 10픽셀 정도씩 여백을 부여했습니다. 자, 지금 링크에 일단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는데 이게 링크 영역이면 지금 패딩까지 부여했으니까 여백이 좀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림하고 이 텍스트 박스는 좌우로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링크한테 부여한 게 디스플레이 블록이겠어요? 아니면 플렉스겠어요? 가로로 배치할 거는 무조건 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시면 그림하고 텍스트 박스가 가로로 배치되죠. 자, 이제 링크 안에 있는 이미지 img 태그한테요. 자, 위드스 적당히 사이즈 주시면 돼요. 저는 65픽셀로 부여했어요. 높이도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게 65픽셀. 자, 오브젝트 픽 커버. 자, 이렇게 부여하면은 그림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옆에 글자하고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림 기준으로 이 글자를 오른쪽으로 좀 밀게요. 그러려면 얘도 그림 기준으로 마진 라이트에다가 한 10픽셀 정도 부여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그림 옆에 있는 요 부분이요. 자, 지금 그림하고 요 텍스트는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박스의 제목에 블로그 포스트 타이틀이라고 넣어놨죠. 자, A 안에 있는 블로그 포스트 타이틀. 지금 제가 선택자를 이렇게 일일이 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다 깊이 있게 뎁스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굳이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안 적어줘도 돼요. 여차하면 한 두세 칸 이렇게 건너뛰고 적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적어놓은 거 지우기가 귀찮아서 그냥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타이틀. 글자는 타이틀이니까 당연히 좀 굵어야 될 거고요. 아래쪽으로 컨텐츠를 좀 밀어낼 거니까 마진 보통으로 텍스트를 조금 밑으로 밀어낼 거고, 글자 크기는 기본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한 15픽셀 정도 줄게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블로그 포스트 컨텐츠죠. 자, 이 선택자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 포스트 컨텐츠한테 자, 여기 텍스트 영역이거든요. 얘는 그냥 라인에이트만 조금 잡아주고 말죠. 네, 한 줄간의 높이만 조금 잡아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링크 영역이에요. 태그들. 자, 지금 목록 정의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태그들은 목록 정의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밑으로 쪼르륵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한테 아까 태그 박스 그 색상도 있고 이렇게 좌우랑 상하의 전부 여백도 잡아줘야 되니까 일단 박스의 특성도 갖고 있으면서 가로로 놔야 돼요. 자,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인라인 블록이었죠. 자, 세 번째 박스에 태그스의 li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전부 이제 가로로 배치가 돼요. 이 상태에서 패딩과 여백 다 줄 수 있어요. 배경 색깔부터 줘볼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전부 배경 색깔 진한 회색. 그러면 글자 색깔은 좀 하얘야 보이겠죠? 하얀색 주고. 너무 답답하죠? 안쪽에 여백을 좀 줘서 여유 공간을 잡아줍시다. 여유 공간 잡혔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적당히 벌어져 있는데 위아래는 붙어 있네요. 그럼 전부 다 아래쪽으로 조금씩 밀어내면 되겠죠? 마진 보통 밑으로 밀어내죠. 자, 글자가 얘는 다른 애들보다 좀 크다는 느낌이에요. 글자를 좀 줄일게요. 폰트 사이즈 13. 그럴싸한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항목은 유난히 좀 다른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클래스를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구체성 단위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선 적용되죠. 그래서 이 선택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클래스만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얘한테 구체성 단위 점수 더 높게 설정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까만색으로 줍니다. 자, 이제 PC 버전에서는 얼추 틀이 나왔는데 위에 헤더바 같은 경우는 맥스 위드스를 줬기 때문에 넓이가 이렇게 쭉 가다가 해상도가 줄어들면은 같이 작아져요. 여기 밑에도 똑같이 맥스 위드스를 주긴 했는데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세로로 보여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적당한 시점이 되면은 각자 한 줄씩 차지하게끔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요, 모바일 디바이스를 고려하는 해상도는요, 맥스 위드스 768로 봅니다. 진짜 꼼꼼하게 만들면 태블릿까지도 이제 반응형 앱을 고려하긴 하는데, 태블릿까지, 요즘 태블릿은 그냥 접속한 PC용 페이지 그냥 나오잖아요. 워낙 좋으니까. 요즘은 태블릿용 반응형 앱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진짜 대형 포털이 아닌 이상. 그냥 스마트폰만 고려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푸터에 대한 반응형 구간. 자, 맥스 위드스 768. 자, 지금 얘네가
플렉스가 잡혀 있는데 플렉스 디렉션이 지금 행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열을 구성하게끔 떨궈주면 돼요. 그러려면은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꿔줘야죠. 자,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을 바꿔줍니다. 모바일 해상도에서 세로 정렬. 자, 그럼 이렇게 밑으로 뚜룩 떨어지죠? 자, 요 정도 잡으면 이제 공통적인 영역인 헤더부터는 다 잡혔습니다. 이제 내용 영역들을 채워 나가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헤더랑 부터 영역 다 확인했으니까 배경 색깔을 빼시면 됩니다. 헤더에 있는 배경 색깔 주석으로 맞고, 내용 영역에 있는 배경 색깔 주석으로 맞고, 푸터에 있는 배경 색깔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히죠. 자, 근데 지금 요 헤더 영역은요,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주는 게 더 나아요.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주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레이아웃이 헤더 영역의 내용 영역 위에 떠 있는 거죠. 포지션 픽시드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스크롤을 올리면은 이 헤더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용 영역이 헤더 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던 배경 색깔 빼버렸죠. 그럼 얘는 지금 투명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내용 영역에다가 일부러 내용을 좀 막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스크롤이 되죠.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시키면 내용이 헤더바 뒤에 이렇게 보여요. 이런 거를 이제 피하려면은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아예 칠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헤더 영역은 밑에다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영역 위에 떠 있으므로 아래쪽에 스크롤되는 내용을 가리기 위해 배경 색상 흰색 처리, 백그라운드 컬러 샵 FFF. 자, 이렇게 주고 확인하면은 이제 스크롤 돼도 안 보이죠. 뭐야. 자, 컨텐츠 영역에 이제 스크롤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요거는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더 푸터까지 다 잡았습니다. 자, 아까 스텝 3까지 배포됐죠? 이제 스텝 4 배포할게요.
자, 요거 실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좀 쉬었다가요. 한 9시 10분쯤부터 요거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예요.